여러분, 무역적자 충격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5월 달에 무역수지도 적자가 났다는 뜻입니다. 무려 17억 1천만 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5월 달은요, 웬만해서 적자가 나는 달이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고서는요,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펑펑 나야 되는 달이에요. 일반적으로 3월달이나 5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의 어떤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출의 증가로 봤을 때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7, 8월은 조금 둔하지만 다시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도 쭉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5월이 적자가 났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제가 수출 위기 왔다 이렇게 썼지만 이것은 좀 더 강하게 가보면요, 경제 위기로 점점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요, 무역수주가 적자가 났지만 여러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1년 전보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1.3%가 늘어났습니다. 507억 3천만 달러에서 615억 2천만 달러까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뭐 수출은 19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게다가 5월 중 615억 2천만 달러는 최고 실적입니다. 5월 중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지난해 507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로 615억 2천만 달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수입은 더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 5월에 479억 1천만 달러의 수입액이 여러분 5월에 보세요. 충격적이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632억 2천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뭐 이렇게까지 늘어난다, 이것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32%가 늘어났습니다. 32%. 거의 뭐 51억 달러 이상이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 51억 달러. 151억 달러인가요? 151억 달러. 151억 달러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수입액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라는 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수입도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나고 수입은 더 늘어나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인가예요. 그런데 이게 적자가 해소될 기미가 크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입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것, 15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은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다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원자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고요. 수출은 많이 늘어나지만 원자재 수입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가격을 올려서 수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자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원자재의 어떤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에너지원만 보더라도요, 에너지 자원만 보더라도 여러분, 석유 제품은 36%가 올랐습니다. 가스는 74.1%가 올랐고요. 석탄은 말입니다, 무려 233.1%나 증가했어요. 장난 아니게 올랐죠.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물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텅스텐이든 리튬이든 히토류든
예, 철광석이든 안 오른 게 없거든요.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도 실질적으로 보면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농림수산물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하면 22.7%가 늘어났습니다. 22.7%. 그만큼 말입니다. 금액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비싸졌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예요. 이거 못 메꾸면요, 수출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무역 수지가 2021년 5월에는 28억 2천만 달러의 흑자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계속 적자로 가고 있어요. 적자로. 예, 2022년 2월에는 9억 달러 적자죠. 흑자죠. 3월 달에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게 1억 2천만 달러의 적자에서 2억 1천만 달러의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25억 1천만 달러의 적자였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17억 1천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 지표를 보면서 사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일단 지표가 바뀐 것도 문제지만 1월 달의 지표는 없어졌어요. 1월 달의 지표. 1월 달의 지표가 없어졌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계속 집계했던 겁니다. 보시면 12월 달에는 4억 3천만 달러 적자죠. 1월 달에는 47억 3천만 달러의 적자예요. 47억 3천만 달러. 그리고 2월 달에는 8억 9천만 달러 흑자가 잠시 나더니 3월 달에는 1억 2천만 달러 적자라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거든요. 4월 달에는 26억 7천만 달러의 어떤 적자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표가 바뀌었어요. 지표가. 이거를 보면서 설마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굳이 이렇게 지표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좋은 지표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4월 달에 25억 1천만 달러로 늘어났죠. 4월 줄어들었죠. 지금 지난번까지 했을 때는 26억 6천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5억 1천만 달러 적자로 줄어들고요. 3월 달에는 분명히 1억 2천만 달러의 적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2억 1천만 달러의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도 8억 9천만 달러 흑자였는데 갑자기 9억 달러 흑자로 더 늘어났습니다. 흑자 규모가. 물론 이게 잠정치하고 결과치하고 확정치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기를 빕니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를 닮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좋은 지표 뽑아내서 국민들 현혹시키고 화려한 말잔치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된다면 저는 위기는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산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올해 무역수지는 무조건 적자난다. 158억 달러 적자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전체가 적자는 올해 전체가요. 게다가 여러분 1월에서 5월까지 이 적자 규모를 다 더하면 말입니다. 적자 규모를 다 더하면 7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78억 달러. 78억 달러라는 수치는요, 여러분, 이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수치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말입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무역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3억 4천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78억 5천만 달러의 적자예요. 조만간 100억 달러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수출 위기가 점점 한국 경제 위기로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아마 고민이 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나라 재정이 건강해. 예, 그런데 지금 재정은 사실 건강하지는 않죠. 벌써 50%가 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이제 빚을 좀 갚는다, 나라 빚을 좀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줄여나가는 것. 이게 이제 혹시라도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게 미리미리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출 잘하는 나라예요. 저 나라는 진짜 수출 잘해.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출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모양새가 가고 있어요. 수출마저 적자가 나면. 예, 만약에 올해 예상했던 대로 말입니다. 158억 달러의 적자가 난다 그러면 과연 예,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을 곱게 볼까요? 빚을 갚는다고 곱게 본다? 예, 글쎄요. 수출에서 마이너스가 만약에 158억 달러 이렇게까지 적자가 나면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 대한민국의 어떤 최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08년에 133억 달러 적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58억 달러의 적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융위기 때보다. 좀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IMF 때 적자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IMF 적자보다도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결국 말입니다. 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 수출인데 수출이 무너지는 모습이 결코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계속 윤석열 정부가 승리에 도취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위기라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 구렁텅이로 지금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이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물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의 고민 필요하다고 봅니다.